딱 10초만 세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장면 1, 내가 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조용히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봐요. 장면 2,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멋쩍은 듯 살짝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살짝 놓치는 듯 하네요. 장면 3, 내가 툭 던졌던 그 사소한 말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돌아왔을 때 세 장면 중 두 개 이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남자 아마도 당신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오늘은 남자가 진심일 때 보이는 9가지 사랑 신호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3가지 습관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정해볼게요. 신호를 볼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순간의 착각인지 진짜 마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순간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어떨 땐 우연 같고 어떨 땐 진심 같을 때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3주 안에 다른 상황 3곳에서 비슷한 신호가 3번 이상 반복됐다면 이건 이제 그냥 착각이 아니에요. 그 남자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준비는 끝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랑의 첫 번째 신호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신호, 시선이 자꾸 돌아온다. 첫 번째 신호는요, 말없이 드러나는 시선의 움직임이에요. 대화가 아무리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 그 사람의 눈이 자꾸 나를 향해 돌아오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눈이 우연히 마주쳤는데 살짝 놀라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눈빛. 그리고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내가 말할 때만큼은 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땐 괜히 일부러 시선을 끌거나 시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쉬는 시간이나 복도나 카페 같은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그저 가볍게 흘낏 그 사람의 눈을 살펴보세요. 하루에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간 여러 상황에서 같은 눈빛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제 마음이 담긴 시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건 뇌가 먼저 반응하는 신호이기도 해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시선이 자꾸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거든요. 로맨틱하죠? 남자의 눈이 뇌가 무의식이 당신을 더 담아두고 싶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신호, 멋쩍은 버벅거림. 두 번째 신호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평소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자연스럽던 사람이 이상하게 나와 있을 때만 단어를 헷갈리거나 그러니까 하며 멋쩍게 웃는 일이 자꾸 생긴다면 컵을 들었다가 또 내려놓고 괜히 펜을 돌리다 툭 떨어뜨리고 표정도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이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포인트는 상황 선택성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선 매끄럽고 자연스러운데 왜 유독 나랑 있을 때만 자꾸 뚝딱거리고 어설픈 모습을 보일까? 그건 긴장해서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평소엔 안 하던 실수를 하고 말도 더듬고 손짓도 서툴러지거든요. 이럴 땐요, 왜 그래? 하며 놀리는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짧은 말이 그 남자의 긴장을 스르륵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여러분을 훨씬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신호, 기억이 배려로 이어질 때. 세 번째 신호는요, 말 한마디를 기억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돼요.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 했던 말이 어느새 메뉴 고를 때 기준이 되고, 아침에 커피 마시면 속이 쓰려. 했던 말이 따뜻한 차로 조용히 바뀌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배려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다만 한 가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남자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친절과 호감의 결정적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 차이는요, 지속성과 후속 질문이에요. 한번 챙기고 끝났다면 그건 그냥 따뜻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도 여러분이 했던 말을 자꾸 언급하거나 그 말에 대해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라 호감이 쌓여가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의 정보는 우리 뇌가 선택적으로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정보는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도 훨씬 빠르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신호, 묘하게 자주 마주치는 이 남자.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하루에 3번 이상 그 사람과 계속 마주친다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출근 전 카페에서 짧은 인사,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눈맞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또 마주치는 그 순간, 어딘가 묘하게 자주 겹치는 이 남자. 그가 은근슬쩍 당신의 일상에 걸어 들어오는 중일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다면 그는 당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주의해요. 그 만남이 너무 사적인 공간, 예를 들면 당신의 집 근처나 말하지 않은 일정까지 겹쳐버린다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할 신호예요. 좋은 신호는 늘 공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야 해요. 그러니 이 신호가 반가웠다면 그 만남의 장소와 분위기까지 꼭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 남자의 진심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5번째 신호, 순간 기억이 작고 다정한 배려로 돌아올 때. 비 오는 날은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 무심코 흘린 그 말이 며칠 뒤 이렇게 돌아온다면요. 다음 비 오는 날엔 재밌는 영화 같이 볼래? 또는 시험 기간이라 밤새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한 당신 앞에 조용히 간식 하나 놓여 있다면요. 그가 기억한 건 여러분의 사소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작은 배려가 되어 돌아왔다는 건 그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보다 빈도예요. 큰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지만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말해주거든요. 호감이 생기면 사람의 뇌는 그 대상의 말과 감정을 오래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죠.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걸 기억해서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분명한 관심의 신호예요. 그 다정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살짝 미소 지어 주세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6번째 신호, 닮아가는 타이밍, 닮아가는 마음. 혹시 이런 순간 느껴본 적 있나요? 말을 하며 컵을 드는 순간 그도 같은 타이밍에 컵을 들어요. 웃을 때 고개를 살짝 돌리면 그도 같은 방향으로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끄덕이는 타이밍까지. 어쩐지 꼭 닮아 있죠. 일부러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와 나의 리듬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건 바로 무의식의 교감이에요. 미러링 효과 혹은 카멜레온 효과라고도 하죠. 호감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상대의 행동이나 제스처를 따라하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닌 다른 날, 다른 상황 속에서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심이 닮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말없이 서로의 움직임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가까워졌다는 은근하고 강력한 신호랍니다. 7번째 신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런 생각 자주 드나요? 어색하지 않게 걷던 길, 대화가 끊기지 않았던 카페, 헤어지기 직전 나도 모르게 조금만 더 걸을래? 차 한 잔 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들. 사실 이건 명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속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혼동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상황이 단순히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하나예요. 무엇을 하든 그 사람과 함께면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자꾸만 다음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 자체에 끌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에 대한 진심은 시간을 아깝게 느끼게 만들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게 만드니까요. 8번째 신호. 스케줄이 나에게 맞추기 시작했다면 마음이 있는지 알아볼 때 남자의 말보다 더 솔직한 게 있다면 바로 남자의 스케줄이에요. 요즘 그 사람 헬스장 시간을 살짝 늦췄다던가 주말 루틴을 조정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더 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티 안 나게 보이는 변화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게 단 한 번의 이벤트처럼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자주 바뀌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시간을, 루틴을 여러분에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누군가의 일상 속에 스며든다는 건 굉장히 깊은 애정이 담긴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계획을 바꿔도 괜찮은 조율하고 싶은 이유가 된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닌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의 움직임이에요. 아홉 번째 신호, 조심스레 건네는 보호 본능. 늦으면 꼭 문자 줘. 그 길 어두운데 데리러 갈까? 이런 말 들은 적 있나요? 사소하지만 따뜻한 관심.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 관심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 무조건. 이 아니라 난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네가 괜찮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말투라면 그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호감과 보호 본능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와는 완전히 달라요. 혹시라도 지나친 간섭, 지켜보는 듯한 질투, 선 넘는 통제가 느껴진다면 그건 레드카드예요. 아무리 마음이 커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이렇게 9가지 신호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면 혹시 마음에 스치는 얼굴이 하나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의 진심이 조금씩 보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알아야 할 때예요. 호감이 오갔다면 이제는 관계로 자라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예쁘게, 조심스레, 무너지지 않게 잘 돌보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 상호 자기 개방.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조금씩 진심을 나눌 차례예요. 처음엔 가볍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웃긴 일 하나만 들어볼래? 이런 일상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다 보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땐 어렸을 때 했던 엉뚱한 실수, 살짝 민망했던 실패담 같은 걸 공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더 깊어졌을 때 조심스레 꺼내보세요. 나는 이런 걸 소중히 생각해. 앞으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같은 이야기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는 대화의 흐름이 이어질 때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가 싹트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의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단계적 상호적 자기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 상승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의 호흡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셔야 해요. 이미 남자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으니 급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방법, 진심 어린 경청.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말 하나까지 기억해줬죠?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예요. 그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말투, 표정, 숨겨진 감정까지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태도,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엔 커다란 안정감이 피어나고 그 안정감은 더 깊은 호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관계는 가장 오래가고 가장 따뜻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방법, 여전히 중요한 나의 루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감정을 예쁘게 키워가고 있을 때일수록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고 싶어지죠. 그 마음 정말 예쁘지만 그 와중에도 나의 루틴을 지키는 것,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부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취미, 혼자만의 조용한 루틴, 이 모든 걸 여전히 챙기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에게도 자존감을 채워줘요. 난 너를 좋아해. 그렇지만 나도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균형이 있고 그만큼 깊은 관계를 오래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그게 가장 성숙하고 예쁜 연애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아무리 숨기려 해도 티가 나는 순간들이 있었죠. 시선이 자꾸 돌아온다. 멋쩍은 버벅거림. 기억이 배려로 이어질 때 묘하게 자주 마주치는 이 남자. 순간 기억이 자꾸 다정한 배려로 돌아올 때 닮아가는 타이밍, 닮아가는 마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스케줄이 나에게 맞추기 시작했다면 조심스레 건네는 보호 본능, 이런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패턴들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됐다면 이번엔 예쁘게 키워가는 방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을 들인 상호 자기 개방,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 사랑하면서도 나를 챙기는 내 루틴 지키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열쇠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신호를 섬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게 되셨어요. 오늘 소개한 3, 3, 3 규칙은 순간적인 설렘이 아닌 진짜 호감을 알아보는데 꼭 필요한 기준이었죠. 이제는 조금씩 다가오는 마음들을 예쁘게 알아채고 서로를 향한 감정도 더 따뜻하게 키워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 아는 사랑의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따뜻하고 설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